보시면 종자 번식은 안 되고 줄기로 이제 번식을 하는데 5월 상순에 심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 6개월 정도 수확이 가능한 아열대 작물이고 보시면 지금 수고가 한 1.5m에서 3m까지 크게 크는데요. 삽수를 이제 줄기를 이제 삽수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20cm 정도 되는 줄기로 꽂았을 때 3m 이상까지 키가 크고 생育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10월 말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한 주당 5에서 6kg 정도 이제 수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열대 작물을 하우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카사바는 유일한 장점은 난방비가 좀 절감이 되고 병충해 강하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가 장점입니다.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와 열대남부이고 이제 활용은 카사바를 또 다른 말로 이제 만디오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타피오카 그런 말을 쓰는데 전분 주정 등 발효 에탄올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그 충북 보은에 있는 농가에서 카사바 뿌리를 수확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뿌리는 한 10kg 정도 나왔어요. 저 분이 워낙에 지금 이제 3년째 농사를 지셨는데요. 농사를 재배를 하셨는데 좀 워낙에 농사를 좀 잘 재배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10kg에서 보통 이제 5kg 정도 이제 수확을 하는데 10kg 정도는 좀 재배를 정말 잘하신 편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카사바를 처음 재배를 했을 때 노지 재배로 이제 보도자료 많이 홍보가 되었고요. 동영상에 카사바를 치시면 다양한 이제 충북 농업 기술원 보도자료와 자체 제작한 이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2건 정도 제가 제작을 했고요. 작년 10월에는 캄보디아가 카사바 이제 주 생산국인데 직접 캄보디아 농업 연구기관에 가서 조직화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해줬고 부기 선양도 함께 했습니다. 순서는 지금 첫 번째는 카사바 대량 증식을 위한 조직 배양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병묘 생산을 위한 바이러스 제거, 마지막으로 육묘비 누지 재배 방법입니다. 끝으로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카사바는 줄기로 번식해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건조묘 생산 기술 개발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술로 이용을 해서 신규 및 대체 작물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구 필요성은 지금 자료에도 이제 보시면 7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연구 필요성의 내용이 있는데 성분 및 활용 방법, 가공 분야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으니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선정한 세계 8대 농작물로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재배 면적으로 보면 감자 면적과 거의 비슷한 작물이고요. 카사바를 부황작물로 보기도 하고 식량 작물로 같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열대 작물이 최근 한 10년 전부터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항상 새로운 작물을 좀 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카사바는 2017년도, 16년도부터 농가에서 조금씩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19년도부터 과제를 진행했는데 이때는 가공용 카사바를 동남아시아 전량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는 가격이 정말 좀 가루도 가격이 좀 많이 싼 편이고 하지만 이제 생근은 국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과제로 하면서 국내에서는 생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접목하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카사바는 이제 식품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단맛이 나는 카사바는 찜, 구이, 튀김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시한산된 이제 독성물질 제거를 위해서 보온 처리는 보통 열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안전하게 이제 식용이 가능하고 가공용 카사바 전분은 이제 버블티에 타피오카 펄이 들어가거든요.
그 전분 성분을 이용해서 제조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는 그 공차라는 카페에서 버블티로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카사바 칩은 감자칩보다 조금 더 담백해서 많이 드시고 있는 카사바 칩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진은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수확을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바로 쪘을 때. 맛은 감자, 고구마 맛 세 가지를 혼합한 맛이거든요. 감자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피오카 펄을 넣은 그 버블티고요. 카사바 칩이 있는데 혹시 카사바를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교수님 계시거나 아니면 그러세요? 맛이 어떻나요? 감자보다 조금 담백한 맛이 한 분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다이어트 식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 카사바 열량이 쌀보다 낮고 식이섬유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덩이뿌리 성분은 고구마 전분이 한 17%인 반면 그 카사바는 20에서 25% 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좀 더 이제 고급 전분으로 이용되고 있고 조사포닌 성분이 0.72mg/g 있어요. 그래서 도라지를 살펴봤더니 2mg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능성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줄기꼬주를 이제 삽목을 해주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캄보디아에 갔을 때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이제 끄라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바이러스가 한 90% 이상 감염이 되어서 수확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무병류로 생산을 하면 수확량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품질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배는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20cm 이제 줄기로 5월 상순에 재식거리는데 1m 간격으로 정식을 했을 때 6개월 이내 수확이 가능하고 가뭄에도 좀 강하고 산성토양에서도 재배는 가능하지만 거름을 많이 주게 되면 수확량은 훨씬 더 많이 증대는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식량 자원으로 카사바 우려 품종 및 건전물 생산체계 이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기술 개발을 이제 농가 수익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국내 연구 현황에서는 국내 조직배양 기술을 위한 대량 증식 기술은 확립이 되었고요. 재배 기술도 제가 마무리를 잡아서 지금 재배 기술이 되었습니다. 국외 연구 현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작물일 수 있는데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식량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작물이라 그 논문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카사바 잎이나 뿌리를 이용한 작물도 많이 있고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도 많이 육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그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 육성을 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2019년도에 제가 출장을 가서 저는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코끼리 카사바라고 있어요. 엘리펀트 버라이어티에서 그 코끼리 품종이었는데 수확량이 한 25kg까지 한 주당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 주를 심었을 때 저희는 지금 한 5kg 정도 수확이 되잖아요. 근데 품종별로 그렇게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한 5분 41초 되거든요. 2021년도에 제가 찍었는데 잠깐 보시고 그 다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선정한 세계 8대 농작물이자 약 25개국 8억 명의 식량으로 활용되는 농작물 카사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19년 아열대 작물인 카사바의 노지 재배에 성공한 이후 다양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 중 하나로 카사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카사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열대 작물 카사바는 2-3m 정도 자라는 단연생으로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 작물이며 식량뿐 아니라 전분, 주정, 바이오에탄올 원료 등도 활용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카사바의 뿌리에는 녹말이 20에서 25% 함유되어 있고 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지속되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아열대 식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 카사바는 탄수화물, 식이섬유, 무기질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카사바의 노지 재배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카사바를 직접 재배하기보다는 동남아 등에서 전량 수입을 해서 활용해왔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은 주로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카사바는 여름 기간 동안 재배해 6개월 안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주로 5월 초 노지에 심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병해충에 강해서 친환경 농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코이카 해양공사 단원을 할 때 카사바가 6개월 안에 수확되는 것을 보고 국내에서 노지 재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카사바는 평균 30도씨 이상 온도에서 생육이 좋고 재배 조건은 가뭄에도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재배가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에 온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카사바는 종자로 번식이 잘 안되고 줄기를 이용한 줄기꽂이로 번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삽수를 얼지 않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카사바를 수확 후 목질화된 줄기를 15에서 20cm 정도 잘라 원예용 상토에 심어 15도씨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재배합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뿌리가 자란 카사바 삽수를 노지에 심어 재배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합니다. 현재 카사바는 동남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카사바 부부는 한 포기당 5-6kg 정도 수확하는데 국내 재배 시 1000제곱미터 기준 2톤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사바 줄기는 번식용으로 개당 판매되고 있고 카사바 전분을 이용해서 연료, 빵 등을 제조할 수 있으며 카사바 잎도 식용이 가능한데 카사바 잎차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카사바 덩이 뿌리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카사바는 시장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공 이용 등 활용하면 수요가 증가해 재배 면적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사바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 농가는 카사바 수확량은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카사바칩, 녹말, 과자, 반려동물 용품 등 다양한 가공 상품들을 기획 중입니다. 카사바는 감자처럼 찌거나 튀김으로 먹을 수 있고 전분은 흔히 마시는 버블티 속 타피오카의 주 재료가 됩니다. 전분 함량이 20에서 25%로 고구마보다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카사바 전분에는 글루텐 함량이 없어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에 좋고 항암 작용을 하는 사포닌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사바는 여러 유효 성분으로 몸에 좋은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100도씨 이상 끓여야 독성 물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무기질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면서 당 지수는 낮고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건강한 식재료 열대작물 카사바. 앞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충북이 차별화된 아열대작물 재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카사바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최적화된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